안녕하세요. 도움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악몽을 꾸는 방이나 가위가 눌리는 방은 부부 관계를 피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세를 위해서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오늘 강의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후손, 즉 우리의 2세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할 때 이러한 방에서는 부부관계나 부부합방은 꼭 피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해드립니다. 특히나 또 꼭 악몽이 아니라도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계속된다면 그런 방에서는 어쨌든 부부 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방에서는 또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별로 빨리 이사를 나오거나 방을 바꾸어야 되는 방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잠자리에서 제일 나쁜 경우는 가위 눌림이며 다음으로는 악몽을 꾸는 방,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방,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악몽을 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몸에 중병이 들어서 몸이 허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꾸는 악몽은 뭐 건강상으로 이렇게 꾸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잘 주무셨는데 그 새로운 집에 와서 뭔가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그런 방이라면 뭔가 부부관계는 꼭 피해야 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자주 눌리는 흉한방에서 주무시는 분들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에게 풍수 상담을 하신 회원님들은 제일 좋은 방을 골라 드렸으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제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몽을 꾸었던 흉한 방에서 아기가 잉태되면 아이의 미래는 어찌 되겠으며 집안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풍수적으로 나쁜 방에서 태어난 아기는 몸이 아주 병약하거나 성격이 부모가 감당 못하게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약한 아기보다 성격이 감당 못하게 나빠도 건강만 해준다면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드라마에서도 예전 사대의 부들은 좋은 집에서 길일까지 택일하여 부부 합방을 하시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태어날 이세는 집안을 이어가야 되게 중요하였기에 아무 날이나 부부 합방을 하지 않고 길이를 선택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부부 합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세, 아직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풍수질이 좋은 방에서 태어나는 날까지 수술 길이를 택일하여 태어난 아기는 키우는 부모도 얘가 아기인가 에어랜인가 할 정도로 잘 울지도 않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건 집안을 자랑스럽게 할 인물을 태어나게 할 것이며 악몽을 꾸었던 방에서 합방을 해서 태어난 아기는 부부 평생 근심이 될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나쁜 방인 줄 모르고 아기를 잉태하는 건 부모가 아기에게 모르고 저지른 첫 번째 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태어난 후 아주 많은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이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풍수지리와 또 방에 대한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세를 위한 부부 합방은 악몽을 꾸는 방에선 절대로 하지 말 것이며 꼭 잠이 잘 오는 편안한 방에서 부부 합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방에서 아기를 가진 후 태어나게 해주는 건 부모가 아기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최고의 자연이라 했으니 일기예보처럼 정확한 풍수지리 학문과 인연이 되신 회원님들은 복인 중에 복인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기는 제 고객님의 딸입니다. 고객님의 딸인데 상담 전에는 그렇게 아기가 벽을 때리면서 울었었습니다. 즉 안방이 나빴었다는 거예요. 안방이 나빴었는데 상담을 하고 방을 제가 바꾸어 드렸지요. 방을 바꾸고 나서는 정말 아기가 건강하고 밝게 지금 너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가 무조건 아프고 짜증나고 운다고 해서 성격만 못됐는 줄 아는데요. 아기는 원래 태어날 때 다 천사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모르고 나쁜 방에 있게 하고 이렇게 나쁜 방인 줄 모르고 머물게 해서 아기들 성격이 나빠지고 이렇게 형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도 저와 인연이 된 지 꽤 됐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호랑이 그림인데요. 이 호랑이 그림을 올려놓은 건 이렇게 감당 못하게 아기가 급한 아이가 태어날까봐 한번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수지리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체질적으로 이 방은 잠이 안 오고 나빠, 또는 이 방은 뭔가 모르게 편안해, 이런 방을 감각적으로 찾는 것도 뭔가 내가 그런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감각을 잘 살리는 것도 풍수지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풍수지리를 내가 감각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보이지 않는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침대라도 간단하잖아요. 이쪽으로 하니까 잠이 안 와. 근데 머리를 이쪽으로 했는데 너무 잠이 잘 와요. 그러면 이렇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침대 머리로 이렇게 꼭 이쪽으로 머리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참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 어디로 이렇게 해도 잠이 안 와. 근데 이쪽으로 왔는데 잠이 너무 잘 와. 이런 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잠이 안 오는 방에서는 일로 절로 잠자리를 돌려보는 것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방, 팔방 어디를 해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이 방은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방을 물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풍수의 기본은 숙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면을 해야 우리가 뇌가 편안해져서 그 다음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내 얼굴이 푹 잠을 잘 잤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밤새 못 잔 얼굴이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또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뭔가 내한테 큰 일을 맡기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잔다는 건 내일의 성공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편안한 잠입니다. 결국은 악몽과 이세 이야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편안한 방에서 숙면을 하는 게 최고 내일을 향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